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흡기 배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흡기 배기 시스템을 유튜브 동영상 10분 내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흡기 배기 시스템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흡기 배기 시스템을 알기 전에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동성, 시동성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회전에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속, 중속, 고속에서도 일정해야 됩니다. 비포장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경사도 있고 하니까 이 경사 각도에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에 있어서 뭐 여름에 덥고 또 뭐 습한 조건에서도 요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마찬가지로 겨울 뭐 춥고 건조한 조건에서도 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압, 뭐 고기압,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소음. 요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비.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연비도 만족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해놨지 사실은 조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동계를 튜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엔진은 이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압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저속이 안 좋든 고속이 안 좋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압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평지에서는 괜찮아도 또 경사 각도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엔진이 이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이런 엔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캠샤프트 각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캠샤프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선 밸브의 개폐 시기, 캠샤프트가 이 밸브를 누르면 이 여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 이렇게 열릴 거 아닙니까? 이런 열리는 개폐 시기를 조절합니다. 닫는 시기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밸브 오픈 지속 시간, 이건 뭐냐면 밸브가 열려서 열린 상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버랩 시간 설정. 이게 뭐냐면 여기 흡기 밸브랑 배기 밸브랑 미세하게 같이 열려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설정. 요거 말고도 더 있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캠샤프트가 여기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오면 밸브가 더 많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캠샤프트가 옆으로 좀 이렇게 완만하게 더 이렇게 각도가 져 있으면 여기 밸브가 열려서 지속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 캠샤프트의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로 흡기 배기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샘플 엔진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 요게 이제 ECU, 요게 이제 에어 필터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요게 머플러입니다. 엔진 출력이 100이라고 치면 여기 엔진의 출력은 100인데 이 100의 엔진 출력이 그대로 나오려면 여기 머플러에서 저항이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저항이 없이 이렇게 쑥 지나가야 100이라는 출력이 나오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우선은 그 소음을 감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음 감소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를 댑니다. 이렇게 머플러의 소음 감소를 위해서 소리가 지나갈 때 여기를 통과를 하면서 소음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의 출력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소음 감소를 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느냐, 또 여기에 이제 그 배기가스를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촉매가 또 이렇게 들어가죠. 촉매. 배기가스를 잡기 위해서 촉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출력이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집니다. 엔진 실제의 출력은 100인데 이 머플러를 통과하면서 80으로 바뀌는 겁니다. 80으로 바뀌면은 이 에어 필터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쪽 에어 필터도 이 80에 맞게 저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80에 맞게. 그러면 여기서 에어 필터에서 저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여기도 80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은 이 엔진의 출력은 이제 80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 엔진의 뭐 시동성, 저속, 중속, 고속, 경사각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정 정도 압이 형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배기압이에요. 배기압. 여기에 배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흡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흡기압에 보면 공기 온도 체크하는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압력 체크하는 맵 센서가 있고 배기압에는 여기 산소 센서가 있는데 이게 다 ECU로 들어갑니다. 여기 ECU에서 이 변화되는 모든 것을 감지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연료랑 공기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에어 필터를 바꾸거나 머플러를 바꿨을 때 여기 흡기압과 배기압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튜닝한답시고 이건 튜닝도 아니죠. 얘를 여기다 띡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럼 뭐가 바뀌느냐? 여기 배기압이 바뀌겠죠. 배기압이. 소리가 변했다는 거는 어쨌거나 여기 안에 저항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배기압이 변하죠. 배기압이 변한 거를 얘가 ECU가 인식을 하겠죠. 그럼 흡기압도 얘가 인위적으로 바꾸겠죠. 요거를 바꿨을 때 어떤 차는 이 8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복불복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동성이 안 좋아진다던가 나는 시동성이 좋은데 비 오는 날은 그게 안 좋다든가 나는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좀 연비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고 다 괜찮은데 저속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바꾸면 1차적으로 배기압이 변경이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머플러는 빠지고 에어 필터를 뭐 튜닝용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요? 흡기압이 바뀌는 거예요. 흡기압이 바뀌면 ECU에서 또 인식을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인 캠샤프트 각도는 일정한데 이제 ECU에서 농도 맞추고 하느라고 어떤 차들은 이 8가지 중에서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저기압만 되면은 좀 차가 이상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순정 아닌 필터를 갖다 끼면 이미 흡기압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 세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흡기압과 배기압을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머플러 교환과 에어필터 교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소리 하나 좋은 걸로 만족하실 거면 그 돈 주고 이거를 머플러를 바꾸기에는 좀 손해가 좀 많아요. 연비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튜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되느냐? 흡기 배기 튜닝의 정석이 뭐냐? 자, 머플러를 바꿉니다. 고속용으로. 그 다음에 뭘 바꾸느냐? 하이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캠샤프트 각도를 변경을 해서 밸브의 개폐 시기, 밸브 오픈 시간, 오버랩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요. 이래서 캠샤프트 여기 각도를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이 캠샤프트를 변경을 해요. 이거는 거의 그 고수들만 하는 그 작업이에요. 얘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밸브 스프링이 있는데 이게 고속용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밸브 스프링도 교환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압축비도 변경을 합니다. 고압축으로. 그 다음에 매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핑을 해야 됩니다. ECU에서. 이게 진정한 흡기 배기 시스템 튜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이 머플러랑 머플러 튜닝은 튜닝이 아니고 그냥 그 소리 좋으라고 바꾸는 머플러 교환이지 머플러 튜닝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엔진, 이미 이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이 8가지 조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려고 8가지 조건을 해놓은 건데 이런 거를 다 만족하면서 여기 구동계 기업이랑 그 여기 밸브 시스템, 뭐 흡기, 배기, 연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굳이 이렇게 머플러 하나 달아가지고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차에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아요.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다. 오늘은 이제 흡기 배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